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느 교수가 있었습니다.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쳤어요. 그 교수의 첫 강의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의 세계를 변혁할 진정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 3년 동안 미래의 블록체인 창업자들에게 탈중앙화의 가능성을 직접 가르쳤어요. 근데요, 그 교수가 SEC 의장이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업계에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코인베이스 소송, 바이낸스 소송, 리플 소송, 크라켄 소송.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입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약 3년 동안 강단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박살낸 겁니다. 이름은 게리 겐슬러. 그리고 이것이 지난 10년 미국 암호화폐 규제 전쟁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 전쟁이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클래리티 법안.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15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 나스닥과 TQQQ를 움직이는 수조 달러의 기관 자금, 그 자금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이 10년 전쟁이 어디서부터 꺼났는지부터 봅니다. 근데 겐슬러는 SEC 의장이 되자마자 왜 그렇게 망설임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가 휘두른 칼은 그가 처음 벼린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금융규제판에는 이미 10년 넘게 고마있던 영토 다툼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자산을 감독하는 기관은 크게 두 곳이에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들여다보는 SEC, 그리고 원유, 금, 곡물 같은 상품 선물을 챙기는 CFTC. 둘은 오랫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던지면서 어색한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비트코인은 주식 쪽인가요? 금 쪽인가요? 종이로 찍어낸 증서도 아니고 광산에서 캐낸 금속도 아닙니다. 둘 다인 것 같기도,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한 자산이 갑자기 시장에 떨어진 겁니다. 먼저 깃발을 꽂은 건 CFTC였어요. 2015년 한 거래소를 상대로 한 공식 집행 조치에서 비트코인은 상품법상 상품이다, 우리 관할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자 SEC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니, 대부분의 코인은 본질이 투자계약이고 투자계약은 증권이다. 따라서 우리 관할이다. 이때 SEC가 근거로 들고 나온 게 1946년의 하우이 판례입니다.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 분양 사기 사건에서 만들어진 80년 전 잣대를 코드줄로 굴러가는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같은 시기 일본은 자금결제법으로, 유럽은 미카로 새 규칙을 직접 써내려가는데 미국은 80년 전 판례 한 줄로 신산업을 다루겠다고 한 겁니다. 이러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렸다고 상상해보세요. CFTC 쪽 룰에 맞춰 등록하면 SEC가 소송을 걸어옵니다. 반대로 SEC 방식을 따라가면 CFTC가 따로 시비를 걸고요. 규제를 지키고 싶어도 어느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자체가 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은 가장 명확한 길을 따라 움직여요. 미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코인베이스 창업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조차 워싱턴에 대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어요. 규제 명확성이 안 생기면 우리 같은 회사들도 런던이나 두바이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요. 한 나라가 자기 손으로 산업 하나를 통째로 국경 밖으로 밀어낸 셈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갑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부른 첫 번째 압력이 바로 이 진공 상태였어요. 이 영토 전쟁이 시장에 얼마짜리 청구서를 매겼는지 한 가지 사례면 충분히 보입니다. 비트코인 ETF 이야기예요. 시계를 2013년 7월로 돌려볼게요. 페이스북 도용 소송으로 유명해진 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카메론과 타일러가 미국 시장 최초로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SEC에 들임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90달러 근방이었어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시절입니다. SEC는 이걸 4년 동안 책상 위에 올려놓고 끌다가 2017년에 결국 거부 결정을 내려요. 이유는 딱 한 줄. 시장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이 거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10년 동안 SEC는 줄지어 들어온 비트코인 ETF 신청을 20건 넘게 줄줄이 반려합니다. 2018년 어느 날에는 하루에 9개를 한꺼번에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들이밀어도 거부, 아크인베스트가 들이밀어도 거부, 피델리티가 들이밀어도 거부. 이름값을 갈아 넣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2023년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까지 줄을 섭니다.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 단위로 굴러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블랙록조차 첫 라운드에서는 막혔습니다. 판이 뒤집힌 건 행정부가 아니라 법정에서였어요.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겁니다. 논리는 누가 봐도 단순했죠.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해줬으면서 같은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현물 ETF는 왜 안 됩니까? 두 상품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2023년 8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려요. SEC의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 영어로는 arbitrary and capricious.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 표현이 판결문에 박힌다는 건 행정법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패배에 가깝습니다. 규제 권한 자체에 흠집이 가는 판결이거든요. SEC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2024년 1월 10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같은 날 한꺼번에 승인됩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처음 문을 두드린 날로부터 약 10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도 갠슬러는 그 승인 발표문에 굳이 한 줄을 더 박아넣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지면서도 토를 다는 거예요. 진짜 그림은 승인 이후에 그려졌습니다. 블랙록의 아이비트는 출시 11개월 만에 운용자산 500억 달러를 넘겼어요. 월스트리트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큰 ETF로 기록됩니다. SEC가 10년 동안 문 밖에 세워뒀던 돈이 막상 문이 열리자 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규제 명확성 한 줄이 자본 흐름에 얼마짜리 무게로 작용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열려고 하는 자물쇠가 정확히 이런 종류의 돈이에요. 비트코인 한 종목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체에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공 상태가 만든 가장 극적인 폭발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FTX가 무너졌습니다. 한때 시가가 얼마였냐면요. 320억 달러였어요. 그게 72시간 만에 증발한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 30살, 유선 머리카락에 반바지 차림으로 의회를 뛰어다니던 사람이에요. 그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혼자 얼마를 정치 기부했냐면요. 4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FTX 임원진 전체 합산은 9,300만 달러. 의회 의원의 3분의 1이 FTX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나중에 밝혀진 게 뭔지 아세요? 그 돈의 출처가 고객 예탁금이었다는 겁니다.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은 기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 더러운 돈 전부가 뱅크먼 프리드가 정책과 법률의 방향을 사려는 욕망에 봉사했습니다. SBF는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FTX 붕괴 이후 역설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의 암호화폐 사기가 역대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탄생을 앞당긴 겁니다. 이제 그 답으로 등장한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발의. 불과 2달도 안 돼 7월 17일 하원이 294대 134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026년 5월 14일 상원은행위원회가 15대 9로 문을 열었어요. 이제 상원 본회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법안이 10년 전쟁에 내린 답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CFTC 관할이 됩니다. SEC는 초기 토큰 발행 단계까지만 개입하고 이후엔 손을 뗍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로 CFTC에 명확하게 등록합니다. 명확한 자본 요건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느 규제를 따라야 할지 모르는 채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처음으로 연방법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행정명령 하나로 뒤집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갠슬러 같은 의장이 다시 나타나도 법의 벽이 막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4월 전인 2025년 1월 17일 트럼프 민코인을 출시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이 8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출시 2주 만에 거래 수수료로만 1억 달러 가까이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World Liberty Financial. 트럼프와 두 아들이 공동 창업한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패밀리 법인이 토큰 225억 개를 보유하고 순수익의 75%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아랍에미리트 부왕격인 타흐눈 빈 자예드의 연계회사가 World Liberty Financial 지분 49%를 사들이며 트럼프 패밀리 연계 법인에 얼마를 보냈냐면요. 1억 8,700만 달러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안으로 돌아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거예요.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수억 달러를 버는 동안 암호화폐 규제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역사상 최대의 이해충돌이다. 윤리조항을 넣어라. 연방 공직자와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자. 백악관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대통령을 겨냥한 윤리조항은 용납 불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직격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가문의 코인 사업에 터보를 달아준다. 상원은행위원회 표결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모든 수정안이 부결됐어요. 이제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해요. 공화당은 53석입니다.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윤리조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리조항을 넣으면 백악관이 거부권을 꺼낼 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수억 달러의 이해관계를 가진 산업의 규제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상황. 미국 역사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측 시장은 2026년 내 최종 통과 확률을 60에서 70%로 봅니다.
시티 애널리스트들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ETF 순유입이 150억 달러 추가로 발생하고 기관 자금 유입이 크게 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생기면 지난 10년간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던 기관 자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다음 챕터입니다. 게리 갠슬러.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다가 SEC 의장이 되어 업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최초 신청에서 승인까지 10년 6개월이 걸렸어요. 법원이 강제로 뚫은 겁니다. FTX. 역대 최대 암호화폐 사기범이 의회 의원 3분의 1에게 고객돈을 뿌렸습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산업의 규제법을 지금 이 순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정이 나스닥으로 TQQQ로 흘러드는 구조. 클래리티 법안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챕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